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황무이 한도인입니다. 내일이 추석이네요. 명절 전날 다들 뭐 고향이나 가셔가지고 쉬고 계시는지요. 어젠가 이틀 그저께인가 전에 구독자라면서 어느 분이 전화를 해주셨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뭐 내 영상에 대해서 뭐 공감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또 뭐 서로 공감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근데 나는 내 이력을 영상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언급을 해가지고 대충 어떤 놈인지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내 이력에 대해서는 모르고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내가 영상에서 잠깐씩 언급한 걸로는 그게 절황무이 한동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너무나 많이 미흡하구나. 그래서 한번 제 이력을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열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도 전혀 아시는 게 없으면 다른 일반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아는 게 별로 없으시겠죠. 저는 지금 사는 데가 경주시 천북면이라는 시골 동네입니다. 시골 천북면 동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요. 내가 태어난 곳도 이곳입니다. 이곳이고, 어릴 때 6살 때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데는 경주의 천마총 후문 건너편에 보면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포교당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불교 전도하는 센터로 이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포교당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바뀌었더라고. 바로 절 뒤에 골목에 그 당시로서는 부잣집에 새들어 살면서 6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7살 때 봄에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는데 나는 환경이 여러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이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부터 내가 내 기억에는 내가 초두가 나왔을 때 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오던 그 기억이 있는 곳도 살던 산골짜기였는데, 동네에서 10리 정도, 4km 정도 떨어진 산골짜기 독가촌에 살았습니다. 집이 한 집밖에 없었어요. 조그마한 동산 고개 하나 넘어가면 한 집 있었고, 거기보다 더 멀리 또 한 독가촌이 있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우리 식구들 외에는 사람들이 볼 일이 거의 없을 때, 물론 산골짜기지만 논밭이 있었으니까 오늘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얼굴은 아는 기억하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7살 때 그곳을 이사 갔는데, 그러니까 아주 형편이 어려웠겠죠. 독가촌이었는데 산골짜기에 집이 있었던 이유는 경주 최씨의 무슨 파에 중시조 묘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묘소를 관리하는 묘직이, 그러니까 온 산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산지기의 집안에서 나 자랐습니다. 경주 최씨 어느 문포
파에 파가 가진 그 산과 그 논밭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다 관리하고 그하고 음력 10월 달 되면 묘제를 그 준비해 가지고 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거의 대부분 시간을 나는 그 어릴 때 친구도 동무도 그때 동무라 그러죠. 동무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내 기억 동생들도 있지만 내 기억은 형하고 내하고 밖에 없습니다. 늘 둘이서 이제 그 근처에 묘지가 많았으니까 묘지에서 둘이서 논다는 게 할 수 있는 게 고상놀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레코 로만 그 레슬링이죠. 그 놀이를 했습니다. 그게 고상놀이라고 그러는데 고상이란 말 일본 말로 항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항복이라고 외칠 때까지 끌어안고 조이고 어쨌든 그렇게 레슬링을 하면서 자란 기억밖에 없습니다. 거기 살던 때 에피소드를 몇 개 말씀드릴까요? 거기서 묘제를 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어느 파의 중시저쯤 되니까 재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명 넘게 일박을 하면서, 1박을 하면서 묘제를 지낼 정도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하려면, 그때는 김일성이가 늘 외쳤다, 이 밥에 소고기국 있잖아. 그래도 소고기라도 한 그릇 먹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묘제 지낼 때는 미리 며칠 전에 소를 한 마리씩 잡습니다. 1년에 한 마리씩. 그리고 소 잡는 걸 보면요. 이제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잡을 만한 소를 지금으로 보면 한 400kg 정도, 400~500kg 되겠죠. 끌고 와가지고 뒷뜰에 이제 또 동네에서 그때는 밀도사라는 경우가 흔했으니까 요령이 있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요령이 있는 사람들이 그날 때 되면 옵니다. 와가지고 소를 뒷마당에 눕혀놓고 어떻게 요령있게 잘 눕히고는 우리 집에 사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다리를 소를 옆으로 눕혀놓고 그 위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여러 사람이 소를 못 움직이게 그 위에 올라탑니다. 올라타면 한 사람이 칼로 경동맥을 자르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제 그 자리에는 술사발, 막걸리 사발 하나하고 왕소금 한 종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피를 다라 같은 데 받아 놓고 그걸 한 사발씩 마시고는 왕소금을 한두 알 입에 넣으면 아마 소금이 있어야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나도 어릴 때 고라니 새끼 피를 안 먹어봤는데 소금을 안 먹어주니까 먹기가 참 역하더라고. 그러니까 소를 매년 묘제 때가 되면 소를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며칠 동안 보관을 해야 되니까 보관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살던 논이 덜이 좀 골짜기에 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논에 샘물이 나는 덤벙이 있었는데 그 덤벙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소고기를 담가 놓습니다. 그래 놓고 며칠 동안 그걸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 쓰죠. 그럼 묘제를 끝나면 이제 우리 친척들이 이제 있는 줄 알고 들여다본다는 핑계로 한 번씩 모입니다. 모이면 남은 덤벙 속에, 맑은 물 덤벙 속에 소고기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여서 한 번씩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참 고생이 많았는데, 그 많은 손님을 거기다 처리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꾸준하게 처리하려면 막걸리를 그때는 양주장에서 가져오는 거 없었으니까 막걸리를 몇백 명이 마실 수 있는 막걸리를 집에서 직접 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담으려면 매주도 준비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그걸 다 엄마가 다 책임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별로 없는, 처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농사도 짓고 해가지고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는 지금 천북초등학교는 그때 천북국민학교 37회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기독교재단의 경주문화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경주문화고등학교 23회입니다. 23회 졸업생입니다. 문화 23회 하니까 또 문화 그러면 또 MBC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담조로 우리는 문화 MBC 공채 23기라고 농담하면서 웃고 그런 기억도 합니다. MBC 공채 23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76년도에 75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76년도에 입대해가지고 8사단 포천 8사단에서 한 달 교육받고 그다음 포병 주특기 받아가지고 강원도 철원에 5공포 8사단 5공포에서 32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79년도 제대하면서 내가 내 삶에 대해 생각한 게, 나는 그 산골장에서 그렇게 동무도 없이 살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상당히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성격을 좀 개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마침 경영신문사 지국에 총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내가 경영신문사 경주 지국에 총무로 딱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 신문사 지국에는 그 기자가 상주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 기자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이 기자라는 인간들이, 이 기생충들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고, 저희들은 지금 언론의 자유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기자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더럽고 사기에 능한 인간들인지 절실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신문 기자라는 인간들. 여러분, 좀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죠. 신문 기자라는 인간들이 그 일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 인간들은 아침 한 8시 되면 출근하겠지요. 출근을 어디로 하냐면 경찰서에 일단 출근합니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어젯밤에 아침까지 무슨 사건이 없었나, 그거 이제 그 경찰서 발표하면 그거 듣고, 그 다음엔 또 시청 공보실에 갑니다. 시청 공보실에 가가지고 또 커피 대접을 받고, 또 그 담당자한테 브리핑 받고, 그 다음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디 술 처먹으러 다니는 놈도 있고, 그 제목은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다니겠죠. 그러면 관내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쨌든 기자니까 취재는 하겠지요. 취재해가지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 본사에 그 기사를 송고를 합니다. 송고를 할 때 각 지국에 있는 기자들끼리 서로 통화를 합니다. 오늘 어느 동네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그 기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걸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 중에 어느 놈이 그 사건에 관계된 사람한테 돈을 한 푼 얻어 처먹은 놈이 있으면 그건 사건 없어집니다.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들끼리 요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뭐 용돈벌이라도 될 만한 게 있으면 지들끼리 협상해가지고 기사를 올립니다. 신문 기사들 보면 어디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의 다 대동소이하죠. 신문 기자라는 인간들 거지를 합니다. 저끼리 저 용돈 챙기기 위해 가지고 기사 올리는 겁니다. 지 용돈에 도움이 안 되는 기사는 기사화 시키지 않습니다. 저 불리한 건. 경찰에서 이거는 막 눈 감아도 그러면 눈 감습니다. 그게 기자들이라는 기생충들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자입니다. 완전 개새끼들이죠. 내가 말하는 개새끼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개도 거지를 안 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면 이 사회의 참 더러운 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또 거기서 뭐 어떻게 그만두게 됐는데 집에 시골에 들어와서 계산해 보니까 이 촌에서도 일단은 촌에서 뭐 토지도 이제 옛날에 어릴 때 살던 그 집에서 나와서 동네로 나왔으니까 뭐 토지도 거의 없고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해주고 거기서 벌어오는 돈을 겨우 살 정도였는데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냐. 그래서 가장 쉬운 게 그때만 해도 택시 운전이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되니까 면허증 학원에 가서 면허증 따야 되니까 학원비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학원 가서 면허증부터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당장 그것도 뭐 안 급하니까 안 나가고 집에서 일단 농사를 짓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우스 시설치에서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농사 지으면서 뭐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뭐 또 잘난 척하고 말이야. 뭐 어떤 서적 같은 걸 보고 뭐 새로운 뭐 방법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돈만 투자하고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본보기는 되죠. 아, 저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저렇게 하니까 뭐 잘 되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따라하고 저 새끼 실패하면 저 새끼 농사 짓는 건 따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설레는 내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리저리 빚을 좀 졌어요. 빚을 좀 지고 어쨌든 그때 내가 영농 후계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영농 후계자 선출이 되려면 그때 가장 심사에 중요한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4H 활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4H 활동, 난 동네에 안 살았으니까 4H 활동 경력이 전혀 없죠. 그리고 영농 후계자 선발되지 될 조건이 거의 없었는데 내가 그때 농사 몇 년 지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거의 준비한 밭이 하나 있었는데 500평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완전히 완전히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3년 내로 이 밭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놓겠다면서 퇴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퇴비를 계속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늘 저녁까지 늘 그 밭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처음 면에 농협조합장이 우리 저 윗동네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아침 오토바이로 출근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봐도 밭에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 봐도 밭에 그대로 있고 그래 그 조합장이 나서가지고 이런 놈을 후계자를 안 하면 어떤 놈을 후계자를 한단 말이야. 농협조합장이면 그 면의 유지 중에서 제법 끝발이 가장 컸거든요. 오히려 면장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 그분 덕분에 내가 영농 후계자로 선출될 수 있었고 그 당시에 86년도에
800만 원을 융자로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뭐 그냥 쉽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또 뭐 축산하고 뭐 같이 경험한다고 이래야 찔딱거리다가 거기서 또 빚을 좀 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을 이제 핑계가 좋지요. 뭐 괴롭다는 그런 핑계로 술을 이제 원래부터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아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 피우고 그때부터 술 많이 마신 게 내가 이 뇌경색이라는 병을 당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 생활하다가 이게 먼저 해야 되겠네. 나는 2014년도에 뇌경색으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뇌경색 이야기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그때 내가 그 페인트 도장공이었습니다. 페인트 뺑기, 쉽게 말하면 뺑기 제의를 했는데, 그 뺑기 일하는 그 오야지, 그러니까 저 사장이 우리 학교에, 문화고등학교에 장장 15년 후배였어요. 그 참 좋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하고 그 페인트 일을 했는데, 그날 페인트 일을 하다가, 왼손에 그 힘을, 그 무력함을 느꼈어요. 붓을 쥔다거나 로라를 쥐면 자꾸 놓쳐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전부터 약간 좀 불안한 게 있었으니까, 뭐, 크게, 그래, 그전에도 이제 왼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있었거든. 그래, 일 끝나고 난 뒤에, 야, 이 사람은 오늘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아보고 가야 되겠다, 이래. 그래가 그 친구가 한의원에 가 침을 맞았어요. 침을 맞고 나오는데, 이 정세가 조금 어지러지라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또 한의원에 가서 항의하고 이래가지고, 우황청심환인가 그거 하나 얻어먹고, 그래 나왔는데, 내일 작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뺑기 창고에 갔는데, 그 뺑기 창고가, 우리 오야지의 처남 집이었어요. 그래, 거기 가니까 오야지 처남하고, 오야지하고 둘이서 내가 몸이 이상하게 보인다고, 경주 동대병원에 가보자고 그러고. 나는 그때만 건강 자신 있었기 때문에, 뭐 헛소리 하느냐고. 내 건강한데 무슨 헛소리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 나는 기억이 없는데, 억지로 태워가지고 병원까지 데려갔나 봐요.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검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빽빽거리는 워낙 지랄하니까, 그럼 네 잘해봐라 그래가지고, 태워가지고, 우리 집에 태워줬나 봐요. 집에 태워줘가지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딸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딸내미가 먹다 아버지 왼쪽 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차, 뜨끔해가지고, 그래,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아침 일어나가지고, 혹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쓰러지게 되면, 내가 소리 치고 쓰러질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걸 놓고, 잠을 잔다. 아침에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세면장에 들어가다가, 몸이, 근육이 완전히 풀리면서 주저앉아지는 걸 느끼면서 딸내미 이름을 소리치 불러놓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지면서 애들을 깨워놓고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온 정신통일훈련, 그러니까 훈련으로 인한 내 정신력을 키우는 덕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뇌경색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수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주서 안 된다 그래 포항의 S병원에 가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다른 병원 나올 때 그 의사가 6개월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6개월 후에 한번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개월 뒤에 그 집도의를 찾아갔거든요. 그래 가니까 그때 수술하기 전에 찍어놓은 MRI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MRI 사진은 머리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이거 뇌가 두 개의 원이 반원이 두 개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쪽은 완전히 흰색이고 한쪽은 완전히 새까만 색이었어요. 그래 그걸 보여주면서 나는 선생님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으니까 수술을 못한다 그랬는데 아마 형이나 애들이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수술 해보자고 사정했겠죠. 그래가지고 안 될 줄 알면서도 했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이거 신비 체험을 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시간에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